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홍콩 시장이 계속 반등이 나오네요. 예,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코스닥도 좀 반등이 나왔죠. 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둔탁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 14%, 코스피가 저점 대비 16%.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대기업들, 코스피 200의 시총 큰 기업들이 움직임이 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삼성 SDI도 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고요. 반면에 반등하지 못했던 코스닥 쪽 종목들, 개별주들이 오늘 강하게 좀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홍콩 지수도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네, 홍콩 지수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난 지수죠. 지수가 반토막 났다는 거는 정말 큰 하락이었거든요. 바닥 대비 거의 지금 25%가 올라오네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네요. 네, 여기도 26%. 거의 우리나라 기술주 움직이듯이 움직임을 준 것 같습니다. 숏커버링이 가장 강하게 나온 지역인 것 같고요. 개별주 흐름도 굉장히 큰 변동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시장이 숏커버링이 지금 강하게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어떤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는 좀 진정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상단을 찍은 게 아니냐, 이제 상단이 좀 보이는 게 아니냐, 미국이 한 5% 정도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진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만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동안 하락폭이 좀 너무 과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빠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키 맞추기, 어떤 숏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좀 일단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완전히 예전처럼 정상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것이냐, 이제 요 국면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는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대비 공매도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매도가 나왔나 좀 볼까요? 공매도가 삼성 SDI에서 좀 많이 나왔네요. 오늘은. 네. 공매도 거래대금이 꽤 나왔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2차전지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2차전지 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순환매 측면에서 공매도가 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시장은 완전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받지 않은 유일한 업종이 지금 2차전지 쪽이고 그 2차전지 쪽에서 오늘 강하게 좀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 공매도 조심. 일단은 그 얘기를 하나 또 에코프로 입으십시오.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150 지금 시총 대비 포스코 케미칼 코스피 200 코스피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 코스피 얘는 삼성전자 LG노텍 코스닥 시총이 3조 11조 에코프로가 3조짜리인데 11조짜리 공매도 물량만큼 나왔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이 정도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 흐름이 뭔가 고점에서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점 대비 조정을 거의 안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또 나온다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망가져 있으니까 기술주 어차피 얘네들은 지금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술주들의 보십시오. 테슬라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근데 멀티플을 감안했을 때 이 아이들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에코프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장은 하고 있지만 멀티플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PER이라든지 EV, EBITDA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성장성이 높은 거 감안하더라도 PER 보시면 100배 정도, 에코프로비엠이 100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뭐 1조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 PR을 100배짜리가 10배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지금 100배짜리가 18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이제 선반영되었고, 이제 그 선반영된 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성장성이 이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엄청난 기술적으로 성장할 거라 했는데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네 리포트 하나 나오면 이제 와장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는 이미 올라왔고 성장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 흑자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PER도 150배에서 80배, 50배 이런 식으로 툭툭툭 떨어지니까 주가가 선반영되어서 올랐는데, 여기서 잠시만이라도 주춤해버리면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기술주들이 포스코 케미칼, 뭐 삼성 SDI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둔탁해진다거나 이익의 성장폭이 주춤한다거나 매출이 감소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뭐 한가 가고 막 10%, 20% 팍팍팍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계속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대단한 기술이 아닌 거죠.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기차를 만드는 거죠. 테슬라가 놀라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폭증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하나가, 예전에도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이제 2차전지 원재료 부분이 이제 수급적인 곤란한 현상, 뭐 2차전지 원재료 폭등 현상이라든지 수요 공급선이 완전히 깨진다든지 공급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원재료가 들어와야지 만들어서 가공해서 파는데 얘네들이 너무 폭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생산이 뭐 잠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래버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뭐 페스코케미칼 이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뭔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많이 올라간 것들은 또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경계하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결국 뭐 엄청 올라갈 것 같이 뭐 100만 달러 간다 했는데 안 갔거든요.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2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항상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항상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냉정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좀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시장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 또 앞으로 또 이제 야기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어떤 대출 문제, 유동성 신용 경색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안전한 게 좀 없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약간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감안해서 자신의 투자금을 절대로 빚을 내서 한다거나 신용 미수,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뭐 주변의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만 하시되, 또 현금으로 하시는 것 플러스 비중을, 투자 비중을 절반 정도, 절반은 또 안전하게 주식 예수금이라든지 CM이라든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안전하게 가자라는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